요즘 사람 만나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해졌을까요? 전화벨이 울릴 때 먼저 이름을 확인하게 되고 약속 잡자는 말에 괜히 한숨부터 나오고 오랜만에 보자던 사람한테 핑계를 대는 자신을 보면서 조금 놀라게 됩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웠는데 그런데 지금은 혼자 있는 게 더 편합니다. 외로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싫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번거롭습니다. 이 감정 혹시 당신도 느끼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봅니다. 몇 통의 부재중 전화, 읽지 않은 카톡 메시지들. 예전 같았으면 바로 확인했을 텐데 지금은 일단 미뤄둡니다. 나중에 보자고, 조금 있다가 답하자고. 그렇게 시간을 끕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일주일이 됩니다. 그러면 더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하지? 너무 늦게 답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답장을 미루게 만듭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약속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만나면 됐는데 이젠 만나기 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뭘 입어야 하나? 어디서 만나야 하나? 얼마나 있어야 하나? 그리고 무엇보다 뭘 얘기해야 하나가 제일 무겁습니다. 대화가 끊길까봐, 침묵이 어색할까봐 미리 걱정하게 됩니다. 만나기 전날 밤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습니다. 내일 만날 사람 생각에 뭘 얘기할지 고민하다가 새벽까지 뒤척입니다. 그렇게 약속 하루 이틀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약속 당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 약속이 있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이따가 나가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약속이 취소되면 솔직히 말하면 안도감부터 듭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조금 편해집니다. 아, 이제 안 나가도 되겠네. 집에 있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싶고 나만 이런가 싶고 때로는 내가 이상해진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사람 만나는 게 좋았고 약속이 생기면 기대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연락을 해옵니다. 밥 한 번 먹자고, 차 한잔 하자고. 그 말이 반갑기보다 조금 무겁게 느껴집니다. 또 설명해야 하나, 또 맞춰야 하나.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 특별히 좋아진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재미있게 들릴까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불만, 똑같은 걱정. 예전엔 그 이야기들이 공감이 됐는데 이젠 그냥 피곤합니다. 듣고 나서 뭐라고 답해줘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위로를 해줘야 하나, 조언을 해줘야 하나, 그냥 들어만 줘야 하나. 그런 고민들이 대화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답장을 미루게 되고 나중에 하자고 얼버무리게 되고 결국엔 연락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처음엔 다음 주에 보자고 했다가 다음 달에 보자가 되고 어느새 나중에 보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먼저 연락하는 일도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던 사람이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두 달에 한 번 보던 사람이 1년에 한 번이 되고 1년에 한 번 보던 사람과는 아예 연락이 끊깁니다. 그렇게 관계의 반경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게 잘못일까요?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책망하고 계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 됐을까? 그렇게 자신을 나무라고 계신가요?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여? 연락 좀 해. 너무 혼자만 있지 마. 그 말이 조언처럼 들리기보다 압박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너무 폐쇄적인가? 그런 생각이 또 당신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당신이 변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관계에 지친 겁니다. 사람 자체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싫어졌다면 누군가를 보는 것 자체가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짧게 인사를 나누는 건 괜찮습니다. 카페에서 옆자리 사람과 눈이 마주쳐 미소 짓는 것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그 의무감입니다. 만나고 나서 또 연락해야 하고 또 약속을 잡아야 하고 또 신경 써야 하는 그 과정이 무거운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을 땐 하루에 3명을 만나도 괜찮았지만 이젠 1명만 만나도 하루가 다 갑니다. 체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감정도 줄어듭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표정을 관리하고 분위기를 맞추는 일, 이 모든 게 에너지를 씁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만나기만 하면 되잖아. 그냥 수다 떨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나기 위해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씻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서 약속 장소까지 이동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만나서는 상대의 기분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은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분이 어떤지, 그걸 파악하면서 대화의 톤을 맞춥니다. 상대가 우울해 보이면 밝게 대화하려 애쓰고, 상대가 신나 보이면 같이 신나는 척합니다. 본인의 기분과 상관없이 상대에게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어색하니까 계속 말을 찾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뭘 물어볼까?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예전만큼 빨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젊을 땐 하루 푹 자고 나면 다시 괜찮아졌는데 이젠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다음 약속을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좀 더 쉬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약속을 미루게 만듭니다. 또 하나, 나이가 들수록 설명해야 할 게 많아집니다. 내 몸 상태, 내 생활 패턴, 내 선택들,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저렇게 안 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설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일찍 자? 왜 술을 안 마셔? 왜 여행을 안 다녀? 그런 질문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일찍 자고 싶어서 자고, 술이 안 맞아서 안 마시고, 여행이 피곤해서 안 가는 건데, 그걸 일일이 설명해야 합니다. 그게 피곤합니다.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지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 운동을 좀 해. 너무 집에만 있지 마. 그런 조언들이 돌아옵니다. 고맙긴 한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도 여전히 피곤하고 밖에 나가도 여전히 사람이 부담스럽습니다. 문제는 나이나 운동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변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맞춰야 할 것들도 많아집니다. 상대의 말투, 상대의 속도, 상대의 기분. 예전엔 그냥 흘려들었던 말들이 이젠 하나하나 신경 쓰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 말을 했을까?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생각합니다. 아까 내가 한 말이 좀 이상했나? 저 사람 기분 나쁘진 않았을까? 그렇게 되새김질을 합니다. 이게 관계가 힘들어진 진짜 이유입니다. 사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드는 힘이 감당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에너지가 줄어들었는데 요구되는 건 그대로고 감정이 무뎌졌는데 맞춰야 할 건 여전하고 그 간극이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만남도 인연이고 헤어짐도 인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인연이니까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친구는 평생 가는 거고, 가족은 언제나 함께해야 하고, 아는 사람과는 계속 연락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연이란 오고 가는 것입니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도 하고 함께 했다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인연도 흐르고 불다가 멈추고 사라집니다. 그걸 붙잡으려 하면 괴로워집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떠나가는 인연을 억지로 붙들 필요도 없고, 가까이 두기 힘든 인연을 억지로 끌어안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지금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고 모든 헤어짐에도 때가 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거리감, 사람들과 멀어지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때일지 모릅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때가 있고 멀리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해야 할 때가 있고 혼자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당신에게는 혼자 있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집착 없는 거리두기.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자유입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관계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사람 만나기 싫어진 건 어쩌면 그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이 사람과 계속 잘 지내야 해.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해. 이 모임에 계속 나가야 해. 그런 생각들이 당신을 무겁게 만들었던 겁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지켜야 할 약속도 아니고 채워야 할 할당량도 아닙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짐입니다.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안 맞는구나. 이 모임은 이제 내게 맞지 않는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냉정한 게 아니라 정직한 겁니다. 자신에게 솔직한 겁니다. 성철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사람을 끊고 홀로 살라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산속에 들어가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스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닙니다. 혼자 있을 줄 안다는 건 혼자만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누군가의 위로가 없어도,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 온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고 쓸쓸할 것 같고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찾습니다. 만나고 연락하고 약속을 잡습니다. 그게 외로움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피한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스스로와 편안하냐입니다. 그런 사람은 관계에 기대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갑고 없어도 고요합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스스로 충분한 사람. 그게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줄이는 것과 비워내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덜 만나는 거, 연락을 덜 하는 거, 그게 관계를 비우는 거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건 억지로 사람을 멀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사람 안 만날 거야. 나는 이제 혼자 살 거야. 나는 이제 연락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억지로 하는 거니까요.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사람이 그립고 연락이 오길 바라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그걸 억지로 참는 겁니다. 그게 줄이는 겁니다. 참는 거, 억누르는 거, 견디는 거. 그건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짐입니다. 하지만 비워낸다는 건 다릅니다.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겁니다. 이 사람과 계속 만나야 해. 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관계를 지켜야 해. 라는 의무감을 비우는 겁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고 연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나를 찾으면 좋고 안 찾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워낸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데 요즘 만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친구 안 만날 거야. 연락 와도 안 받을 거야. 그리고 정말로 연락을 안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저 친구 서운해하진 않을까? 내가 너무한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비우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구와 계속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자.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괜찮다. 그리고 연락이 오면 받되 부담스러우면 솔직하게 말합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 다음에 보면 안 될까?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는 걸 압니다.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해 못 해주는 관계라면 그건 원래 그 정도 관계였던 겁니다. 관계를 줄이면 외로워집니다. 억지로 사람을 멀리했으니 당연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비우면 고요해집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놓아준 거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줄이는 건 빼는 겁니다. 하지만 비우는 건 놓아주는 겁니다. 빼면 빈자리가 보이지만 놓아주면 여유가 생깁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 사람 만나기 싫은 그 마음,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상해진 것도 아니고 당신이 차가워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게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죄책감 없이, 미안함 없이, 그냥 조용히 혼자 있으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왜 그렇게 안 보여? 그런 말에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좀 쉬고 있어요. 그 말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그걸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혼자가 편해진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나빠진 게 아니라 당신이 성숙해진 겁니다. 예전엔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안심이 됐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있어야 하루가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졌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없어도, 누군가의 위로가 없어도 스스로 견딜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편안해졌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이, 혼자 산책하는 시간이, 혼자 책을 읽는 시간이 이제는
좋아졌습니다. 이게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젊을 땐 혼자 있는 게 무서웠습니다. 조용하면 외로움이 밀려올 것 같고 아무도 없으면 불안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조용함이 나쁘지 않습니다. 관계를 덜어낸 자리에 무언가가 생깁니다. 고요함입니다. 시끄럽지 않은 마음의 공간입니다. 예전엔 그 공간이 무서웠습니다. 조용하면 외로울 것 같고 혼자 있으면 불안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약속을 잡고 모임에 나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톡 단체방에 들어가고 SNS를 계속 확인하고 누군가의 소식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빈 공간을 메우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아무 소리 없이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저녁. 그게 싫지 않습니다. 예전엔 그런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뭔가 해야 하는데, 누군가 만나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독이 불행은 아닙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이 당신을 편하게 하느냐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마음이 무겁다면 그건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견디고 있는 겁니다. 웃고 있지만 억지로 웃는 거고, 대화하고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함께함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데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건 외로운 게 아니라 쉬고 있는 겁니다. 조용하지만 평온하고 혼자지만 충만합니다. 그게 진짜 휴식입니다. 당신이 선택할 건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입니다. 가볍게 만나고 편하게 헤어지고 부담 없이 혼자 있는 것. 그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관계의 방식입니다. 10명을 만나도 마음이 무거우면 그건 많은 겁니다. 1명을 만나도 마음이 편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약속을 잡지 않아도,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카톡 메시지에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되고, SNS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소식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필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만날 겁니다. 지친 당신, 무거운 당신, 그냥 쉬고 싶은 당신을, 그리고 그 당신을 보듬어 주세요.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혼자 있어도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당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나이 먹고 친구도 없냐? 사람은 사람 속에 있어야지.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기준일 뿐, 당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사람이 많아야 행복한 사람도 있고 혼자 있어야 편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이 후자라면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진 게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게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것뿐입니다. 그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채울 겁니다. 조용히, 천천히, 당신만의 속도로.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 너무 혼자 있지 마. 그런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살고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이해받을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당당하게 지켜가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에게 평온을 준다면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세요. 그게 당신이 나이 들어서 얻은 권리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혼자 차를 마시고, 오늘도 혼자 산책을 하고,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보내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회복시킬 겁니다.